노트 1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노트 1에서 hello.java 그거는 해봤고, 뒤에 보면 스캐너를 이용한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러면 노트 1 중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부분은 거기 강아지 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못 살펴봤고, 그거는 이 블루제이를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제이는 이클립스처럼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개발 환경은 아니고 교육용으로 이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그 개발 환경입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OOP 개념을 좀 이해를 할 때는 블루제이를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자. 자기가 프로젝트 만들고 싶은 디렉토리를 지정한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뭐, 이클립스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항상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는 프로젝트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제 위에 이 프로젝트 이름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dog이라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다 만드셨나요? 예. 그래서 자, 우리가 해보려는 예제는 객체 지향으로 아주 간단한 클래스를 정의해보고 그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객체 지향의 한 가지 장점, 그리고 기존 프로그램하고 기존 구조화된 프로그램하고 달라지는 점, 그래서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노트 1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객체 지향에서는 데이터가 중심이 되고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함수를 호출하는 거다. 예전에는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고 함수가 주가 됐었는데, 이제는 함수가 주가 아니라 데이터가 중심이 되고 그 데이터를 가진 객체가 중심이 돼서 이제 어떤 함수들이 호출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자가 하나 줄어든다. 기존의 구조화된 프로그램에서와 달리.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강아지라는 걸 이제 모델링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강아지는 이 강아지라는 것을 어떤 응용해서 우리가 강아지를 모델링에 따라서 모델링하는 방법들이 달라지겠죠. 애완동물, 강아지 애완동물 게임을 만들 때 하고 강아지 쇼핑몰, 분양하는 쇼핑몰을 만들 때 하고 강아지를 모델링하는 게 달라지겠죠. 한쪽에는 뭐 가격 같은 정보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한데, 다른 그쪽에서는 이 쇼핑몰 같은 데서는 꼬리 흔들고 뭐 짖고 이런 건 필요가 없죠. 근데 반면에 이제 애완동물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뭐 쓰다듬으면 얘가 좋아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이런 걸 구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라는 걸 모델링할 때 항상 늘 강아지는 이렇게 모델링 돼야 돼, 이런 건 없다는 거지. 내가 어떤 응용을 만드냐를 잘 생각해서 그 응용에 맞게끔 모델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제에서는 그런 애완동물 게임을 만든다는 생각을 갖고 한번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어디 거창한 건 아니지만 개념은 그렇다. 그러면 강아지들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상태 중에 안 바뀌는 상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종,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설정되면 거의 안 바뀌는 그런 거고, 상태들 중에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배고픈가? 졸린가? 화장실 가고 싶은가? 이런 것들은 계속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들 중에서도 잘 바뀌는 게 있고, 한번 우리가 설정하면 안 바뀌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상태를 우리가 모델링할 때도 그 상태의 특성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 어떤 행위를 하냐? 짖기, 먹기, 싸기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블루제이 갖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새 클래스라고 하는 부분을 누르면 클래스명을 누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클래스는 더, 그리고 나머지 밑에 있는 5개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클래스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OK를 누르면 여기에 뭔가가 생겨요. 덕이라는 이름에. 근데 얘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에디팅 하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써먹을 어떤 골격을 줘요. 근데 이 골격들이 별로 쓸모가 없어. 그래서 확 날립시다. 날리고 여기다가 이제 클래스를 실제 정의합시다. 자, 문법적인 거 한 번만 더 체크해 봅시다. 클래스를 정의할 때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붙이고 앞에 수식어가 올 수 있고요. public이라는 수식어는 이 한 파일에 여러 개의 클래스에 붙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의 한 자바 파일에는 여러 개의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지만 public 클래스는 하나만 정의할 수 있고 요 클래스의 이름은 뭐하고 같아야 돼요? 파일명하고 같아야 돼요. 그것도 여기서 나름대로 잘 만들어 줬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면 그 블루제이에서는 하나의 파일에 하나의 퍼블릭 클래스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아까 이제 설명했는데 강아지 이름이라는 거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짓는 거 두 가지만 한번 모델링 해볼게요. 그러면 강아지의 이름은 타입으로 치면 무슨 타입이 돼야 될까? 스트링, 문자열 타입이 되겠죠. 자바에서는 스트링이라는 타입을 써요. 대문자. 클래스 이름이에요. 타입이 스트링. 그리고 이 스트링이라는 것은 이 타입은 자바 언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바 표준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C++를 배우신 분은 C++에도 소문자로 되어 있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문자를 처리할 때 쓰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tring name. 그래서 변수. 상태들은 변수를 정의해서 그 상태들을 유지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string name, int age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tring name. 그리고 이런 변수들은 함부로 조작되면 안 되니까 보통 수식어를 붙일 때 멤버 변수들은 private 아니면 public? private. 그래서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private이라는 걸 붙여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C++ 배우신 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에서는 이 수식어들을 한 번만 쓰고 밑에 쭉 써요. 그러면 다 public 땡땡 하고 쑥 쓰면 다 퍼블릭이 되는데 자바에서는 매 줄, 매 함수마다, 매 변수마다 이 수식어를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rivate string name. 그러면 name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놨으니까 보통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수정하는 메소드가 있고 그 데이터를 보는 메소드가 있게 돼요. 우리가 어떤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뭐 사람에서 나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이를 바꾸는 메소드를 만들게 되겠고 이 사람의 나이가 뭔지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메소드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getter, setter라고 그래요. getter라는 것이 데이터를 이렇게 우리가 갖고 오는 메소드고요. setting이 바꾸는 메소드예요. 근데 너무 의도적으로 항상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상태가 어떤 클래스의 상태가 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getter, setter들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세터들은 set이라는 그 용어를 앞에다 붙여요. 함수 이름 앞에. set name. 그리고 getter들은 get이라는 걸 붙여요. set name, get name. 그리고 set name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문자를 받아서 기존에 있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name이라는 것과 요 name이라는 게 같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름이 똑같으니까 충돌이 나겠죠? 그렇죠? 이 멤버 변수는 이제 우리가 또 문법 얘기 잠깐만 하고 가면 어떤 변수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문법적으로 프로그램할 때 이제 문법 오류를 안 내고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떤 변수가 있으면 이 변수의 가시 영역을 알아야 돼요. 스코프라고 하는. 그러면 이 name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 만들었죠. 그럼 이 name이라는 건 어디서 쓸 수 있냐? 어디서 프로그램할 때 쓸 수 있냐? 라는 걸 보게 돼요. 보통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어떤 변수를 정의하면 이 변수는 그 정의된 블록 내에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선언된 이유 아래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선언된 아래에서. 그런데 C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스코프가 있고 로컬 스코프가 있어요. C에서는. 글로벌 스코프는 이 파일 스코프랑 똑같아요. 그 파일 내에서 어디서든지 쓸 수 있어요. 전역 변수. 로컬 스코프는 C에서는 변수 정의할 때 함수 맨 위에다가 정의해야 되고요. 그러면 정의된 그 함수 내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로컬 스코프. 이게 펑션 스코프고요. 그런데 이제 C++ 같은 언어에 오면 여기에 블록 스코프라는 게 추가가 되고 클래스 스코프라는 게 추가가 돼요. 그래서 블록 스코프는 함수도 펑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함수 몸체죠. 요게 블럭이에요. 함수의 블럭. 그러니까 여기에 int n이 있으면 n은 요 안에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블럭은 요거보다 더 작은 뭐 if 뭐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int n 이걸 0 했다. 그럼 요 n은 요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거가 블록 스코프라 그러고 클래스 스코프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클래스를 정의할 때 멤버 변수로 정의된 거예요. 그럼 걔는 클래스 스코프를 가져요. 그럼 클래스 스코프를 가지면 얘 name이라는 저 위에 string name이라는 강아지의 이름 그 멤버 변수는 어디서 쓸 수 있냐면은 클래스 dog 해놓고 여기에 이제 name이라는 게 있죠. 이름이. 그럼 요 name은 이 안에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클래스 스코프를 가지고 있다. 클래스 가시 영역. 근데 이 얘의 조금 특이한 점은 보통 애들은
선언해 놓으면 이 위에서는 못 쓰죠. 그렇죠? 아래에서만 쓸 수 있어요. 여긴 안 돼. 근데 클래스는 그렇지 않아요. 아래다 정의하든 위에다 정의하든 어디서든지 쓸 수 있어요. 클래스 내에서는. 그래서 사람들마다 멤버 변수를 맨 아래다 정의하는 사람도 있고 맨 위에다 정의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스타일이 맨 위에다 정의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내리면은 다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게끔 읽을 수 있게 프로그램 작성하는 게 좋다 그래요. 막 읽어야 되는데 요거 읽으려면 밑에 갔다가 다시 와야 된다든지 이런 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네임, 이 강아지는 네임이라는 멤버 변수 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래에서 내려가면서 읽으면 돼요. 이 네임이 그 파라미터 변수랑 똑같은 이름 가졌네. 충돌나네. 이제 그렇게 읽으면서 읽어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임은 지금 어떤 이 네 가지 중에 자바에서는 이제 클래스 스코프를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요 인자 매개 변수 네임은 똑같은 이름인데 어디서만 쓸 수 있어요? set name에서만 쓸 수 있죠. 여기 set name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펑션 스코프, 블록 스코프를 갖고 있습니다. 둘 다 중첩되죠. 얘의 영역은 이만큼이고 얘의 영역이 이만큼이니까 위에 게 아래 거를 덮죠. 그렇죠? 그러면 더 작은 애가 우선을 해요. 여기서 뭐 name equal 이렇게 하면 이 name은 요 name이 아니라 요 name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첩이 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렇죠? 헷갈리니까. 그럼 다른 이름을 쓸 수 있는데 오히려 뭐 다른 이름들을 쓰려 그러니까 이름이 마땅하지 않고 더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그램 하다 보면. 그래서 굳이 다른 이름을 쓰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구분할 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this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is 점 하면은 이 this는 객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점이라는 연산자, 자바에서 이 점이라는 연산자가 언제 쓰이냐면은 객체를 조작할 때 쓰여요. 객체를 조작할 때. 객체를 조작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요 this가 이 객체를 이제 앞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this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렇게 쓰시면 이 앞에 있는 this.name은 매개 변수를 나타내는 건 아니라 멤버 변수에 있는 이름을 지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this가 없으면 더 가까운 애가 우선되기 때문에 요 name은 요 name이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자열은 자바에서 문자열은 그냥 대입할 수 있어요. C에서는 저거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자바에서 뭐 C++에서는 저게 어떻게 돼요? 왜 되냐? 그거는 나중에 좀 더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세터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단순한 애들 말고는 보통 세팅할 때 주어진 매개 변수가 적절하냐를 검사를 해야 되겠지. 뭐 어떤 강아지 이름들은 이런 규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만약 했다 그러면 그런 규격인지를 뭐 검사하고 맞으면 세팅해주고 안 맞으면 세팅 안 해주는 거죠. 나이를 설정하는 거다. 뭐 그럼 음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를 우선은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되고요. 여기 프라이빗도 있어. 얘는 public, 얘는 public. 밖에서 쓸 거니까 set name 이용해서. 그 다음에 마크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듭시다. 마크라는 메소드는 거창하게 못 만드니까
한글이 안 들어가네. 한글 들어가요? 아, 이거 왜 이러냐. 옵션도 없나? 이거 뭐? 왜 안 되지? 이 위에서. 얘는 왜 잘 들어가 있지? 안 되네. 한글이 안 되네. 어디였어?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멍멍 넣기 힘들었는데 다른 데서 쳐서 복사했습니다. 다른 데서 쳐서 복사했어요. 뭐 물론 인코딩을 바꾸는 방법이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지금. 그 UTF 파일 같은 걸로 인코딩을 바꿔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디서 바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크는 그 우리가 화면에다가 콘솔에다가 그냥 멍멍 출력하는데 멍멍만 출력하지 않고 어떤 강아지가 멍멍하는지 좀 구분하기 위해서 강아지의 이름을 앞에다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s 스트링 출력할 때 %s C에서도 썼었죠. 그래서 %s 쓰고 땡땡 멍멍 name 뒤에 name 쓴 거고요. 이때는 this를 안 붙였죠. 여기서도 this.name을 붙여도 돼요. 근데 this는 너무 자주 쓰지 마시고 꼭 필요할 때만 쓰시면 돼요. 꼭 필요할 때는 매개 변수랑 멤버 변수가 이름이 똑같을 때 그때만 쓰시고 다를 때는 쓰지 마세요. 굳이 this를.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하고 컴파일 눌렀을 때 구문 에러가 없습니다 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구문 에러 없어요? 다들? 네, 없으면 요청을 죽이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만약 에러가 있으면 저 강아지가 저렇게 나오지 않고 막 비끄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보면 맨 위에 new dog이라는 강아지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생성을 딱 하면 강아지 이름을 넣으래요. 이 이름하고 네임하고 다른 거야. 변수 이름이에요, 이거는. 그냥 dog1 그냥 해가지고 하면은 밑에 빨갛게 강아지 객체가 생겨요. dog1 땡땡 dog. 그래서 dog1은 변수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강아지를 부르는, 그러니까 실제 강아지 이름이 아니라 dog1이고 타입이 강아지다라고 객체가 생겨요. 그러면 이 객체를 가지고 우리가 놀 수 있어요. set name부터 먼저 해보면 여기 또 한글 안 들어가나? 여기는 또 들어가네. 미미 해가지고 이름을 넣으면 저기 따옴표를 넣으세요.
다운표를 누르면 다시 더블 클릭하면 이 객체의 지금 상태가 name이라는 거에 미미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여주셔도 돼요? 잘 안 되신 분 손 드세요. 재호야. 손 든 사람 좀. 뭐 구문 에러가 없다.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예, 뭐였어? 그런가? 이거. 그러면 new. 오케이. 이거 밑에 생기고 여기서 set name. 그래서 여기다가 다운표 열고 이름 하나 넣어주세요. 교육용 같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요 지금 강아지 상태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바크 짖기에 보면 미미 멍멍이라고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멍멍거리고 있어요. 멍멍. 그래서 강아지 이런 객체를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보고, 보통은 이제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고 걔 갖고 놀라 그러면은 그 놀기 위한 코드를 또 짜야 돼요. 메인 함수에다가 dog d equal new dog 하고 d set name 미미 d bark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걸 해야 되는데, 이 블루제이에서는 그냥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조금 객체들을 생성해 가지고 갖고 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기존 이 교육용이라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체지향에서 클래스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객체가 유지해야 되는 상태, 그리고 그 객체가 해야 되는 행위들을 모델링해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것을 바탕으로 좀 더 기능을 추가해 볼게요. 추가해 보는데 어떤 기능을 추가를 하냐면은 강아지의 종들이 따로 있죠. 어떤 거는 진돗개고, 어떤 거는 뭐 세파트고, 말티즈 뭐 여러 종류가 있죠. 그리고 이 종에 따라서, 강아지의 종에 따라서 우는 방법이 어떤 거는 멍멍, 어떤 거는 왈왈 거린다고 생각합시다. 강아지들이 이렇게 바크 소리 지르라고 했을 때 어떤 강아지들은 멍멍, 어떤 강아지는 왈왈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럴 땐 멍멍, 저럴 땐 왈왈, 이런 거를 코딩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생각해요? if문, 조건문이죠.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근데 객체지향에서는 조건문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조건문을 써서 한번 해볼게요. 조건문을. 그래서 종이 필요하니까 breed라고 강아지의 종을 나타낼게요. 그 다음에 set breed string breed. 네. 이거 어디서 키우나? 그냥 키우면 되나? 잠깐만. 됐죠? 오케이. 주석은 지웁시다.
그래서 set breed, 이제 강아지의 종을 나타내는 상태를 추가했고요. 그 상태를 설정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자가 똥개면 멍멍, 똥개가 아니면 왈왈 하게끔 if문 가지고 바크를 수정했어요. 바크를. 그러면 이제는 강아지가 어떤 종이냐에 따라서 특정 종은 멍멍거리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왈왈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어떨 땐 이렇게 또 어떨 땐 저렇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해야 되면 기본적으로 조건문을 생각하게 돼요. 그게 if문이 됐든 뭐 스위치문이 됐든 조건문을 생각하게 돼요. 실제 뭐 시간이 많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또 이 코드는 어려운 코드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따라가기 뭐 너무 앞서가는 코드는 아닐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보일 텐데, equals라는 또 처음 보는 게 나오죠. 그렇죠? equals라고 하는 게. 그런데 문자열이라는 건 무슨 타입이에요? string 타입이죠. 클래스 타입이에요. 그리고 자바는 C++하고 달리 연산자를 오버로딩 안 돼. 그럼 연산자를 오버로딩 못하니까 뭔가 비교하거나 이럴 때는 연산자를 못 쓰고 뭘 써야 돼요? 함수를 만들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자바에서 그 뭔가 비교를 할 때, 같은지 틀린지 비교할 때 이제 사용하는 메소드가 equals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equals. 그래서 breed라는 문자열이 똥개라는 문자열과 내용이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같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equals. 함수를 써서 비교하고 있다. 왜? 연산자를 오버로딩 못하는 거고, 이 지금 우리가 쓰는 타입은 그냥 일반 타입이 아니라 클래스 타입이니까 연산자를 쓰고 있다. 그러면 다시 강아지를 만들게요. 강아지를 만들고 이름은 우주. 그리고 브리드는 똥개. 이렇게 세팅을 하면 보시면은 이 객체는 네임은 우주라는 값을 갖고 있고 브리드는 똥개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마크를 부르면 우주 멍멍. 아까 거 무시하고 이제 이게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우주 멍멍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얘가 똥개가 아니라 뭐 다른 애였으면 이제 멍멍 아니라 왈왈하겠죠. 예를 들면 말티즈 이렇게 써야 되나? 뭐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 다음에 바크를 시켰더니 왈왈거리죠 이제.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쓰지 않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상속이라는 개념을 쓰게 돼요. 상속이라는 개념.
자, 시추라는 걸 씁시다. 시추라는 클래스를 만듭시다. 시추. 그러니까 강아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시추라는 거 하나 더 만듭시다. 그 다음에 상속을 할 때는 자바에서는 여기다가 클래스 이름 다음에다 extends dog이라고 써요. 그럼 시추라는 클래스는 강아지를 상속받겠다. 상속받게 되면 강아지에 정의되어 있는 멤버 변수들하고 메소드들을 다 물려받아요. 그래서 상속을 받을 때 extends를 쓴다. 자, 잠깐 강아지로 되돌아가서 요 만들었던 바크 부분을 우선 지우고 요 바크에서는 강아지 이름만 찍게끔 할게요. 강아지 이름만. 부모 메소드에서는 이 강아지들이 어떤 종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 종이 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름만 출력하고 실제 울음소리는 밑에서 우리가 만들게요. 밑에서. 그래서 여기 요 기존 거는 주석 처리했고요. 이렇게 네임만 출력하게끔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추는 바크만 수정해서 부모에 있는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쓰고 바크는 이제 바꿔야 되니까 바크는 왈왈거리게끔 왈왈을 출력하는 부분을 넣었어요. 근데 왈왈만 출력하면 안 되고 부모에 있는 그 이름 출력하는 부분이 먼저 실행된 다음에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에 있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슈퍼라는 걸 썼어요. 슈퍼.바크. 만약에 저 슈퍼라는 용어가 없으면 재기함수 호출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슈퍼라는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부모에 있는 걸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조금 다시 이렇게 시추를 옮겨 보시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런 모습.
이게 뭐예요? 이게 클래스 관계도예요. 그래서 그 블루제이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클래스들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는 그 클래스의 관계도를 이 프로젝트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그 교육적으로 뭔가 객체지향으로 공부할 때, 아, 이렇게 지금 시추는 강아지의 자식 클래스구나, 강아지는 시추의 부모 클래스구나, 이런 것을 보는 게 교육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제이는 이렇게 클래스 관계도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여기서 시추 거를 하나 만들어 보고, 부모의 셋 네임 걸 불러서 미미라고 치고, 그 다음에 시추한테 짓으라고 하면 왈왈 짓게 되는 거죠. 근데 코드를 보시면 이 두 개가 동시에 안 뜨나? 강아지에도 아까 있던 if은 없어졌죠. 그렇죠? if은 없죠. 그리고 시추 거를 보도 조건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강아지 밑에다가 막 여러 종류의 강아지를 만들어도 얘네들은 조건문 갖고 하는 게 아니지. 그치? 이 객체가 시추이면, 시추 타입이면 왈왈, 얘가 똥개면 멍멍, 어떤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건문을, 객체지향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안 하게 된다. 줄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다음에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지만, 다형성이라고 그래요. 폴리모피즘. 그래서 상속이라는 틀을 통해서 차이 나는 부분만 자식들이 바꿔서 만듦으로써 그거를 이렇게 코드 중복을 줄이고 차별화된 행동을 하게끔 하고 조건문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을 우리가 잘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기존에 우리가 조건문을 많이 썼을지 모르겠지만 객체지향에서는 클래스 관계를 잘 모델링하게 되면 조건문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인자가 하나 줄어든다, 조건문이 없어진다. 객체지향화되면 여러분들 코드들이. 그래서 블루제이 쓰는 걸 잠깐 소개했고, 블루제이가 나름의 장점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이제 클래스 관계도를 보여주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객체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갖고 놀 수 있고, 이 객체의 현재 상태들을 더블 클릭하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너무 코드가 복잡해지면 얘 갖고 만들기는 힘들고, 간단하게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 해볼 때에는 관계도도 보면서 이렇게 간단한 테스트도 해보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통합 환경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